원피스 완결까지 남은 떡밥 111개,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은 티치. 티치는 어둠 열매를 먹은 이후 정상결전 막바지에 등장해 흰수염을 막타치고 흰수염의 흔들흔들 능력을 강탈하는 데 성공해 원피스 최초 2개의 악마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으면 몸이 터진다는 법칙을 깬 최초의 인물인데, 티치의 몸이 2형이라 그렇다는 것을 제외하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개된 힌트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악마의 능력자 사냥. 티치는 검은수염 해적단 멤버들에게 악마의 능력 강탈하는 방법을 공유했고, 그들은 희귀한 능력을 얻기 위해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부터 능력자 사냥 위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투명 능력, 워프 능력처럼 희귀한 능력자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티치 이외에 다른 멤버들도 능력자 사냥을 통해 능력을 강탈하는 걸 보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공식적인 능력자 사냥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능력자가 죽으면 근처에 있던 열매가 악마 열매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는데, 해당 방법으로 능력자 사냥을 한 것인지 공식화되진 않았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 라피트의 능력. 검은수염 해적단의 멤버들 중 라피트를 제외한 모두의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원피스 1부. 라피트는 정의의 문을 조작하던 해군에게 최면을 걸었던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아오키지의 목적. 해군 대장을 지냈던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와 원수 자리를 놓고 싸웠으나 패배, 그리고 해군을 떠나 검은수염 해적단에 정착했습니다. 티치가 쿠잔을 영입할 때 이해관계만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쿠잔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은수염 해적단에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로키포트 사건. 해군 대령 코비가 영웅 칭호를 얻게 된 로키포트 사건. 이때 트라팔가 로우는 해적의 심장 100개를 해군에 보내면서 실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티치는 코비의 도움으로 왕직을 쓰러뜨리고 해적섬 하치노스의 보스가 되었는데, 로키포트는 해적섬 하치노스에 있는 항구라는 걸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 아발로 피사로의 대사로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키포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선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프레임의 정체.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대량 살상 무기 마더프레임.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에 해당 병기를 시험해보고 싶다며 사용했고, 한 번의 공격으로 섬 하나를 소멸시키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베가펑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만들지 않는다고 드래곤이 이야기했지만, 명백하게 사람을 죽이는 베가펑크의 무기였습니다. 혁명군 이반코프는 고대병기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보면 플루톤의 설계도가 있던 것처럼 우라노스 또한 설계도가 있어 그걸 토대로 제작하면 고대병기를 만들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베가펑크가 세계정부에 선물한 마더프레임을 왜 이제야 사용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베가펑크와 드래곤이 친해진 계기. 오하라 사건이 일어난 직후 드래곤과 베가펑크는 오하라에서 만났고, 그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래곤은 자연군에 들어오지 않고 세계정부 밑에서 연구하는 베가펑크에게 정부의 개가 된 것이냐 물었지만, 가난한 군대에서 뭘 만들 수 있겠냐며 반문했고, 해군에는 말이 통하는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베가펑크 과학의 한계. 베가펑크는 원피스 최고의 과학자로 인류가 500년 뒤에 도달할 수준의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업적 4가지는 메드스 시절 혈통인자 발견, 악마의 능력 복제, 그리고 최강의 인류 세라핌 생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한방에 삭제시킨 마더프레임도 있습니다. 베가펑크의 과학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에그헤드 사건의 결말.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르성은 베가펑크를 죽이기 위해 과학방위의 무신 제이가르시아 세턴성과 해군 대장 키자루를 에그헤드로 파견했습니다. 근데 사왕 밀짚모자 루피에게 베가펑크는 탈출을 부탁했고, 이로써 루피와 세턴 그리고 키자루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도 에그헤드 근처에 나타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레이션에선 에그헤드 사건 결말은 세계에 큰 충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물에 악마 열매를 먹인 방법. 베가펑크의 신기술로 사물에 악마 열매를 먹인 결과물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공유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병기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의 인류 세라핌 제작 방법. 사왕 검은수염 티치와 밀짚모자 루피에게 공격받아도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최강의 인류 세라핌.
베가펑크의 걸작답게 엄청난 인간병기이며 루나리아족 혈통인자 그리고 칠무의 혈통인자 여기에 그린블러드를 통해 악마의 능력까지 사용하는 세라핌 이런 인간병기를 어떻게 제조했는지 그리고 기존 파시피스타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세라핌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미호크와 행콕 둘만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세라핌 징베와 쿠마까지 등장해 총 4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라핌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 모리아까지 나오면서 1세대 칠무회가 모두 세라핌으로 나와 총 7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급 인간병기 세라핌이 앞으로 더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라핌 검은수염 티치, 에드워드 위블, 트라팔가 로우, 광대 버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데비보 원피스의 정체 원피스 만화의 시작과 끝 데비보 원피스가 과연 어떤 것일지 많이들 추측하고 있지만 해적왕 로저와 선원들 이외에 원피스가 있는 라프텔에 도달한 세력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프텔의 위치 로드 포네그리프를 4개 모아야 도달할 수 있는 라프텔 해적왕 로저만이 도달한 그곳을 향해 현재 사왕 밀즈모자 루피, 붉은머리 샹크스, 검은수염 티치, 광대 버기 모두가 도전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라프텔에서 로저가 웃은 이유 라프텔에 도달한 로저와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웃었고 그 섬의 이름을 웃긴 이야기를 뜻하는 라프텔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왜 웃은 것인지 수많은 추측이 난무한데 정확한 이유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의 의지 원피스 세계관에 수많은 D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있는데 D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명을 뜻하는 던의 약자 혹은 밀짚모자 모양과 같다 등등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1085화에서 이무는 세계 정부를 세운 왕들의 적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 D는 신의 천적이란 말도 있었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D는 폭풍우를 몰고 온다 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백의 100년 과거 900년 전부터 800년 전 그 사이에 비어있는 역사를 공백의 100년이라 부릅니다. 공백의 100년 시기에 고대 왕국과 20인의 왕들이 싸웠고 20인의 왕이 승리한 이후 고대 왕국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지워져 100년의 역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조이보이가 살았던 고대 왕국 고대 왕국의 대표적인 전사는 조이보이입니다. 그는 현재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이자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태양의 신 니카를 먹은 능력자였습니다. 조이보이가 살았던 고대 왕국은 현재 베가펑크의 과학력보다 뛰어난 첨단 기술을 가졌던 왕국이었습니다. 루나리아족의 멸종 이후 신의 종족이라 불리는 루나리아족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졌으며 방어력은 사왕 카이도보다 뛰어난 종족입니다. 그들은 레드라인 위에 살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멸종되었고 그들이 살던 곳엔 성지 마리조아가 만들어졌으며 현 시점 유일한 루나리아족은 백수의 적단 소속 킹밖에 없습니다. 이무가 봤던 밀짚모자의 정체 성지 마리조아 내부 지하실 같은 곳에 거대한 밀짚모자가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무의 몸보다 훨씬 큰 걸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착용할 수준의 모자는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밀짚모자 주인은 공백의 100년에 살았던 조이보이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완결이 가까워지면 모자 주인의 정체가 공개될 것입니다. 계승되는 밀짚모자 원피스 주인공 루피는 샹크스에게 밀짚모자를 받으면서 해적으로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샹크스가 루피에게 건네준 밀짚모자는 해적왕 로저에게 계승받은 밀짚모자였습니다. 성지 마리조아 내부에 조이보이가 착용한 것으로 예상되는 밀짚모자가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조이보이와 루피의 연관성 루피가 고무고무 능력 각성으로 니카 모드로 변신했을 때 조이보이의 동료 즈니샤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에 살았던 인물인데 루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이보이가 남겼던 사제문 전 세계에 포네그리프가 퍼져 있고 각 돌마다 역사 혹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딱 하나 어인섬에 있는 포네그리프는 역사도 정보도 아닌 조이보이가 인어공주에게 남긴 사제문이었습니다. 조이보이는 왜 사제문을 포네그리프로 남겼는지 의문입니다.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검은수염 티치 다구리에 죽기 전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적어도 티치 너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어떤 사상을 가진 인물인지 기다려집니다. 고대왕국 거대 로봇 공백의 100년 시기에 고대 왕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대 로봇은 약 200년 전 갑자기 성지 마리조아로 올라가 기습했지만 에너지가 없어서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가펑크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약 900에서 800년 전 고대 왕국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왕국의 에너지
고대왕국의 거대 로봇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작동을 멈춘 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었고, 해당 에너지는 현재 베가펑크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고대왕국의 에너지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왕국의 이름, 원피스 세계관에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던 고고학자들이 모여 살던 오하라, 그들이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계 정부는 버스터콜을 발동했습니다. 오하라가 멸망하기 전 크로버 박사는 오로성에게 그동안 연구했던 가설들을 이야기했고, 그가 고대왕국의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오로성은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세계 정부가 감추려는 고대왕국의 이름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고대병기를 만든 일족,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병기는 우라노스, 플루톤, 포세이돈 총 3개입니다. 이 중 포세이돈은 어인섬의 인어공주이고 플루톤은 전함이라 했습니다. 플루톤 설계도 또한 과거 톰즈 워커즈 인물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버그와 프랑키는 플루톤 설계도를 보자마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가 의심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병기로 예상됩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과 고대병기는 공백의 100년에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해왕류가 말하는 2명의 왕, 로저의 적단이 어인섬에서 이동 중일 때 해왕류들은 2명의 왕이 또 만날 날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인어공주 같은데 나머지 한 명의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걸 왜 기대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포세이돈과 노아의 관계, 어인섬 왕가에 전해지는 이야기,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포세이돈의 힘으로 노아를 끌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과거에는 못했고 지금에서야 조이보이를 대신할 인물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플루톤 활용, 한 번의 공격으로 섬 하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고대병기 플루톤, 과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게 될지 궁금한 고대병기 중 하나입니다. 현재 플루톤은 완호군이 있으며 플루톤 설계도는 NES 로비에서 프랑키가 불태워 사라졌습니다. 우라노스의 정체, 세계의 고대병기 중 유일하게 어떠한 단서도 남지 않은 우라노스는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플루톤이나 포세이돈은 각각 다른 느낌의 능력이라 우라노스는 기존의 고대병기랑 다른 방식의 병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즈니샤가 지은 죄, 공백의 100년, 조이보이와 동료로 활동했다고 알려진 거대 코끼리 즈니샤는 800년 전 어떤 죄를 지어 현재까지 계속 걷는 벌을 받는 중입니다. 즈니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샹크스가 눈물을 흘린 이유, 로저의 적단 견습으로 지냈던 샹크스는 마지막 섬 라프텔에 가기 직전 버기에 간병을 하느라 라프텔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최후의 섬에서 복귀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한 이후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울었는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샹크스와 오로성의 관계, 샹크스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오로성과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유일한 해적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오로성과 면담할 수 있었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샹크스 출생의 비밀, 샹크스는 과거 갓벨리 사건 이후 로저의 적단 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유로 샹크스가 로저의 적단에서 지내게 된 건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샹크스 피거랜드 가문, 갓벨리는 천룡인들이 살던 섬인데 그곳에서 태어난 샹크스는 피거랜드 가문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피거랜드 가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앞으로 샹크스 활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샹크스 흑막설, 샹크스가 세계정부와 독대하고 정상결전 이전 흰수염을 쫓는 사왕 카이도를 맞고 갑자기 마린포드에 나타나는 등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샹크스가 최종 흑막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최근 세계정부의 칼, 신의 기사단 단장, 갈링이 피거랜드 가문이란 사실이 공개되면서 샹크스 또한 천룡인이거나 세계정부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일 수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한 이유, CP9이 후송 중이던 고무고무 열매를 샹크스는 강제로 빼서 달아나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무고무 열매가 과거 조이보이의 악마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샹크스가 알고 뺏은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뺏은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샹크스가 라프텔에 가지 않은 이유, 로저의 적단 선언으로서 마지막 섬 라프텔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버기를 간호하며 포기했고, 로저에게 각자의 배로 라프텔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 로저가 처형당한 그날 샹크스는 라프텔을 포기했습니다. 과연 샹크스가 라프텔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적왕이 될 버기,
버기는 원피스 초반부에 등장했던 약한 캐릭터 중 하나였지만 해적왕 크루였다는 사실과 사왕 샹크스와 관계, 그리고 임펠다운 타로, 정상결전 참전, 마지막으로 수많은 죄수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면서 정부는 그를 칠무회로 인정해줬고 그 후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를 수하로 두면서 사왕까지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버기가 해적왕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피어났고 최근 크로스길드 멤버들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갈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D의 일족 버기. 2016년 원피스 823화 네펠타리 비비가 레벨리 회의를 위해 마리조아로 가던 당시 D가 숨겨져 있었는데 7년 뒤 실제로 비비는 D의 일족이란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버기도 D의 일족일 수 있다는 힌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샹크스와 신문을 보는 버기 옷에 다른 글자는 가려져 있고 D만 선명하게 보이며 버기가 D의 일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로의 한쪽 눈. 밀짚모자 해적단은 전멸 이후 후마에게 튕겨져 각자 2년간 수련을 하게 되었고 조로는 미호크 밑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등장한 조로의 한쪽 눈에 상처가 있었고 눈을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의 순간 눈을 뜨며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희망을 품고 있는데 과연 조로가 개안을 할 것인지 그냥 다친 것인지 공개되길 바라봅니다. 조로를 죽이려던 사신의 정체. 조로는 사왕 카이도와 빅맘의 폐해 공격에 몸에 뼈가 부러지는 치명타를 입었고 조우의 초회복 주사를 맞은 이후 대간판 킹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쳐 쓰러진 조로에게 사신이 등장했고 조로를 공격하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사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로가 구도류를 사용하는 방법. 조로는 NES로 비해서 카쿠를 상대로 구도류를 사용했고 사왕 카이도와 전투에서도 구도류를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2개 더 늘어나 총 3개의 몸이 된 조로. 어떻게 구도류를 사용하게 된 것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흑도의 비밀. 역대 영구 흑도는 미호크가 사용하는 흑도 요루, 와노쿠니의 사무라이 류마가 사용한 슈스이가 있습니다. 해적왕 로저, 그리고 흰수염조차 영구 흑도로 만들지 못했는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해적왕 로저와 루피의 공통된 꿈. 코즈키 오뎅의 일지에 적혀있던 로저의 꿈과 에이스가 이야기한 루피의 꿈은 같은 꿈이었습니다. 샹크스가 레일리를 만났을 때 로저 선장과 같은 루피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로저의 꿈을 들은 흰수염은 웃으며 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꿈을 들은 밀짚모자 해적단은 해적왕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로저와 루피의 공통된 꿈은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해왕류와 즈니샤 목소리를 들은 로저와 루피. 역대 해왕류와 즈니샤의 목소리를 들었던 인물은 해적왕 로저와 오뎅 그리고 루피, 이어서 목소리를 듣는 걸 넘어 즈니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모모노스케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왕류와 즈니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나미의 정체.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나미는 열병에 걸렸지만 몸으로 날씨를 느끼고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나미가 우라노스가 아니냐는 수많은 예상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원피스 1084화 표지에 원피스 여성 캐릭터들이 전부 등장했는데 나미의 티셔츠에 웨더킨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미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상디가 찾는 올블루. 전설의 바다 올블루는 4개의 바다에 사는 각각의 물고기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바다로 바다의 요리사들에게 올블루는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올블루는 언제쯤 만나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루나리아족 상디. 발에서 불을 뿜는 상디는 제르마 혈통인자 조작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일반인이 불을 뿜어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백수해적단 퀸은 상디에게 루나리아족이냐 불평했습니다. 과연 상디가 발에서 불을 뿜어낼 수 있던 이유는 언제쯤 밝혀질지 기다려집니다. 징베의 폐왕색. 백수해적단 후즈우와 싸우던 징베는 파란색 스파크가 튀기는 패기를 보여주며 폐왕색 가능성을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징베도 폐왕색을 가진 인물인지 완결 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밀짚모자 사나이적단이 일으킬 거대한 사건.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에게 사나이적단이 생길 때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다는 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현재 사이와 레오가 천룡인 묘스가르드 성 명령으로 인어공주 시라오시를 잡으려던 차를로스 성을 공격하면서 천룡인 살인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의 기사단이 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이 거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연결점인지 의심됩니다. 트라팔가 로우의 행방. 와노쿠니에서 출항한 이후 로우는 곧바로 사왕 검은수염 티치와 만났고 각성 능력으로 초반에 우세했으나 끝내 패배했고 티치에게 죽기 전 스론으로 변신한 배포 덕분에 목숨을 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재등장하게 될지 기다려지는 인물입니다.
불로수술. 트라팔가 로우가 먹은 수술 능력의 궁극기 불로수술은 실행하는 능력자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불로불사를 선사해주는 기술입니다. 혁명군 이반코프는 세계정부 이무가 불로수술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캡틴 키드의 행방. 와노쿠니에서 출항한 캡틴 키드는 거인의 나라 엘바프에 도착해 그곳에 있던 사왕 붉은머리 샹크스와 싸우려 했으나 카무살이 한 방에 제압당하고 거인족 도리와 브록이 공격에 배가 부서지며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세대 괴승 우르지. 최악의 세대 멤버들 중 등장 빈도가 극히 드문 괴승 우르지. 과연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언제쯤 등장할지 기다려집니다. 악마의 열매 정체.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면 악마의 능력을 얻는 대신 바다에서 헤엄칠 수 없는 몸이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열매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왜 생겨난 것인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공백의 100년에 살았던 조이보이가 니카니카 열매를 먹은 인물이란 게 공개되면서 800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악마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악마 열매 비밀이 언제쯤 풀릴지 기다려집니다. 만능 사람 열매.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는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태양의 신 니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초파의 사람 열매도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만능 사람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계 능력자는 환수종 특정 인물이라 생각하면 전부 사람 열매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법이 생기는데 과연 또 다른 사람 열매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연계 능력 각성. 악마의 능력에는 상위 단계 각성이 존재하는데 초인계, 동물계 각성 능력은 공개되었지만 자연계 능력자 중 각성했다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연계 각성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DA1족 네펠타리 가문. 왕녀 비비의 네펠타리 가문은 공백의 100년 시기에 세계 정부를 세운 20인의 왕 중 한 명으로 활약하면서 천룡인이 될 수 있던 가문이지만 하계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대 릴리 여왕이 남긴 편지에 그녀의 이름 네펠타리 디 릴리가 적혀 있었고 지금까지 D를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과연 네펠타리 가문은 DA1족으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DA1족 릴리 여왕이 조이보이와 싸운 이유. DA1족은 적이라고 지칭한 이무. 그런데 네펠타리 릴리 여왕은 D의 이름을 가졌으면서 세계정부편에서 싸웠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조이보이에 대한 비밀이 풀리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네그리프를 전세계에 퍼뜨린 릴리 여왕. 이무는 포네그리프가 전세계에 퍼진 건 릴리의 실수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계획적으로 퍼뜨린 게 아닐까 의심했고 그녀의 이름에 D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자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릴리 여왕이 포네그리프를 전세계에 퍼뜨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릴리 여왕의 행방. 릴리 여왕은 성지 마리조아에서 살지 않고 하계로 내려왔지만 알라바스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행방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로저의 적단 배에 있던 알의 정체. 로저의 적단 배 오로 잭스노에 정체불명의 커다란 알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왜 가지고 다니는 건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저의 적단 배 오로 잭스노 행방. 로저의 적단은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로저의 적단의 상징 오로 잭스노 행방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로 잭스노는 어디에 정박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로저가 본인은 너무 빨랐다고 한 이유. 로저의 적단은 라프텔에 다녀온 이후 자신들은 너무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것을 봤길래 자신들은 빨랐다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로저의 적단 근황. 라프텔에 갔다 온 로저의 적단은 그대로 해산했습니다. 그 후 각자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갔으며 샹크스와 버기는 여전히 해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선장이었던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활동했던 크로커스는 쌍둥이 언덕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레일리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연 로저의 적단 나머지 멤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로드스타 섬. 로그포스를 따라 항해하면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로드스타 섬. 그러나 그곳은 끝이 아니었고 마지막 섬 라프텔이 남아있지만 로그포스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해적왕이 된 로저는 그곳에 도착한 이후 마지막 섬에 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로드스타 섬에 무엇이 있을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커스와 술을 마신 인물. 리버스 마운틴 쌍둥이 언덕 등대를 지키고 있는 전 로저의 적단 선원 크로커스. 표지 연재에서 그와 술을 마시고 있는 인물이 보였는데 그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리오 포네그리프. 800년 전 코즈키 오덴 가문의 힘으로 만들어져 네펠타리 디 릴리에 의해 전세계에 퍼진 포네그리프는 총 30개입니다. 17개는 다른 포네그리프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고 고대병기의 정보 같은 특정 정보가 기록된 것은 9개, 그리고 마지막 섬 라프텔로 갈 수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 4개까지 총 3가지 종류의 포네그리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니코로비는 정보가 담긴 포네그리프 중 공백의 100년 역사가 담긴
9개의 리오 포네그리프를 찾기 위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 위치, 해적왕이 되기 위해 현재 4왕이 모두 로드 포네그리프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장소는 와노쿠니, 토트랜드, 조우 세 곳입니다. 마지막 한 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 원피스 쟁탈전에 진심으로 참여해야겠다는 퀴드 해적단의 대사에서 처음 공개된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 라피트와 시류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소용돌이를 만들어 적들을 공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인간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진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누가 먼저 만나게 될지에 따라 라프텔에 도달하는 순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세계 정부를 세운 20명의 왕, 공백의 100년 때 고대 왕국과 세계 정부를 세운 20인의 왕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왕들이 승리한 이후 레드라인 위 성지 마리조아에 살며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20인의 왕 중 현재 공개된 일족은 네펠타리 가문, 그리고 돈키호테 가문, 로즈워드 일가, 사왕 샹크스의 가문으로 알려진 피거랜드 가문, 마지막으로 원피스 최종 보스로 추정되는 이무의 네로나 가문까지 5개 가문이 공개되었고 나머지 15개 가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무의 정체, 원피스 최종 보스로 유력한 이무, 그는 네로나 가문의 왕으로 세계 정부를 세웠던 8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따라 불로수술을 받아서 살아있는 걸로 추측되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실루엣과 눈, 그리고 동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잠깐 등장한 것 뿐입니다. 마리조아의 국보, 도플라밍고가 언급한 마리조아의 국보는 어떤 건지 힌트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세계 정부 명령을 받은 자객이 도플라밍고가 있는 임펠다운에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정부가 숨겨둔 마리조아의 국보는 어떤 것일지 기다려집니다. 오로성의 악마의 능력, 세계정부 오로성 5명은 모두 동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어떤 능력자인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연계 능력자 사버를 공격해 복부에 큰 부상을 입힌 걸 보면 전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무가 비비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 원피스 1086화에서 이무는 오로성에게 직접적으로 비비를 갖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무가 비비를 원하는 이유가 공개되면 큰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이무가 가지고 있던 4명의 사진, 이무는 인어공주 시라오시, 밀즈모자 루피, 검은수염 티치 3명의 사진을 찢어버렸지만 비비의 사진만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무가 왜 3명의 사진을 찍고 비비의 사진만 간직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언젠가 찾아오게 될 거대한 전쟁,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죽기 전 남긴 유언 중 세계정부는 역사를 알게 된 자들이 걸어올 거대한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전쟁에 참전하게 될 세력은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리고 그들이 세계정부와 전쟁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마지막 섬 라프텔에 도달하면 공개될 것 같습니다. 데킬라 울프에 지어지고 있는 다리, 니코로비는 바솔루무 쿠마에게 튕겨져 이스트블루 데킬라 울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7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세계정부 지시하에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으며 만든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쿠마는 왜 니코로빈을 데킬라 울프로 보냈는지, 그리고 세계정부는 어떤 이유로 700년 동안 다리를 건설하라 지시했는지 의문입니다. 신의 기사단 강함, 세계정부 직속기관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며 등장했고 그들의 리더는 사왕 샹크스와 같은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갈링은 갓벨리에서 활약한 인물이란 설명이 나왔는데 과연 그들은 얼마나 강한 집단일지 궁금하고 혁명군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록스디 지백의 정체,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록스디 지백, 그가 얼마나 강한지는 해적 로저와 해군 거프가 동맹해서 이겼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갓벨리에서 무너진 록스 해적단은 역사에서 지워졌는데 록스디 지백과 관련된 기록 또한 지워졌습니다. 록스 해적단 음부 왕직의 정체, 해군 생고쿠가 후배들에게 록스 해적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음부 그리고 왕직에 대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티치는 로키포트에서 왕직을 쓰러뜨리고 해적섬 하치노스의 주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갓벨리 사건, 현재 모든 기록이 사라진 갓벨리 사건은 천룡인과 그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 해군 중장 거프와 해적 로저가 동맹하여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이라 생고쿠는 정의했습니다. 갓벨리 사건이 일어난 그날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그곳에 살던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에 의해 키워졌기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캡틴 존의 보물, 록스 해적단 출신 캡틴 존은 스릴러바크 에피소드에서 모리아의
좀비 병사로 잠깐 등장했는데 그가 남겼다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트레저 마크. 원래 루피에게 있던 걸 버기에게 넘겨주며 보물을 좋아하는 버기가 캡틴 존의 보물을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와노쿠니가 세국 정책을 펼친 이후 공백의 100년 시기에 고대 왕국 전사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것으로 예상되는 와노쿠니의 코즈키 가문. 하지만 조이보이는 패배했고 와노쿠니는 이때부터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쇄국 정책을 펼쳤고 기존 와노쿠니는 거대한 벽을 세워 그곳에 물로 채웠습니다. 코즈키 오뎅은 라프텔에 도달해 역사를 알게 되었을 때 쇄국을 펼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뎅이 개국하려는 이유. 라프텔에 다녀온 직후 오뎅은 개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죽었지만 자신의 가신들에게 와노쿠니를 개국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와노쿠니에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고 개국하면 플루톤도 개방되는데 어째서 오뎅은 와노쿠니를 개국하라는 유언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공백의 100년에 살았던 아마츠키 토키. 초인계 시간 열매를 먹은 아마츠키 토키. 그녀는 와노쿠니에 가기 위해 800년 전에서 날아온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시간대를 보면 공백의 100년을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인데 타임슬립 능력을 통해 와노쿠니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뎅이 언급한 20년 뒤 미래. 코즈키 오뎅이 항해일지 그리고 팽영을 당하기 전 자신의 아내 토키에게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20년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오뎅은 20년 뒤 대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흰수염 해적단 근황.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죽은 이후 마르코를 필두로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이 뒤처리 전쟁을 펼쳤지만 티치에게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 후 마르코는 흰수염의 고향 스핑크스 섬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는데 네코마무시의 부탁으로 사왕 카이도와 싸우는 루피를 도와주기 위해 연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때 이조 또한 등장했으나 나머지 흰수염 해적단 멤버들은 행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위블의 강함. 2세대 칠무이였던 에드워드 위블. 그는 자칭 흰수염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인물로 외형은 흰수염의 수염을 닮은 것과 체격이 크다는 것 그리고 언얼도를 가지고 다니는 특징을 제외하면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군대장 키자루는 그의 강함을 보며 전성기 흰수염의 강함이 보인다고 말했던 만큼 전투력 측면에선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스핑크스 섬에서 해군대장 로크규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흰수염과 미스 버킨의 관계. 흰수염과 미스 버킨은 과거 록스 해적단에서 선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미스 버킨이 자칭 흰수염이 사랑했던 여자라고 말할 때 어이없었지만 최근 미스 버킨의 클론 병사 스튜시의 외모를 보곤 저 정도 아름다움이면 무언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왕 빅만과 카이도의 행방. 와노쿠니에서 최악의 세대에게 패배한 빅만과 카이도 둘 다 용암에 빠져 폭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둘의 행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둘의 방어력을 볼 때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토트랜드에 없는 종족. 사왕 빅맘의 영역 토트랜드에 없는 3개의 종족이 있다 했습니다. 거인족 그리고 루나리아족. 마지막 종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루나리아족은 백수해적단 킹을 제외하면 멸종당했고 거인족은 빅맘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쿠마의 종족이 아닐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만족 푸딩의 능력. 빅맘은 포네그리프를 읽게 만들기 위해 사만족 푸딩에게 개안을 했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와노쿠니에서 로빈을 노리는 걸 보면 사만족 개안은 아직 못한 것이냐 카이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 쿠장과 바노거가 푸딩을 납치해갔습니다. 과연 사만족 푸딩의 개안은 어떤 능력일지 궁금해집니다. 인간 병기가 된 바솔륨의 쿠마. 칠무의 바솔륨의 쿠마는 어떠한 이유로 세계정부의 인간 병기로서 파시피스타의 기본 뼈대가 되었고 본인의 육체는 천룡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최근 성지 마리조아에서 혁명군에 의해 구해졌으나 스스로 마리조아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 병기가 된 이유는 파시피스타가 처음 등장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쿠마의 과거. 에그헤드에서 주얼리 보니는 쿠마의 기억 속에 들어가 어린 쿠마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돌아가라며 쿠마를 희생시키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쿠마는 왜 학대당하고 있었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솔륨은 쿠마의 종족. 쿠마의 딸 주얼리 보니는 자신의 아버지 쿠마는 특수한 종족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쿠마의 종족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 토트랜드에 없는 마지막 종족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계정부와 주얼리 보니의 관계.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주얼리 보니는 신세계에 들어갔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패배해 군함과 교환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해군대장 아카이누의 등장으로 보니는 버려졌고 그대로 아카이누에게 인계되어 해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아카이누는 주얼리 보니를 보며 내가 정부에
정부에게 도망쳤다고 들었을 땐 소름이 다 돋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 정부와 보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페어리바스로 간 에넬. 하늘섬에서 에넬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페어리바스로 떠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후 달에 착륙한 에넬은 그곳을 점령하는 데 성공. 그러나 현재까지 에넬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언제쯤 재등장하게 될지 기다려지는 인물입니다. 달에 그려져 있던 벽화. 에넬이 페어리바스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벽화를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대병기와 역사에 대한 벽화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연 벽화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지 기다려집니다. 거인의 나라 엘바프. 거인들이 살고 있는 엘바프. 그곳은 원피스 연재 초반에 도리와 브로기가 이야기한 이후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메인 에피소드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하라의 문헌은 사우로가 엘바프로 옮겼다고 하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몽키디 드래곤의 능력. 원피스 주인공 루피의 아빠이자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은 이스트블루 로그타운에서 첫 등장했지만 여전히 그의 능력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래곤의 강함 그리고 악마의 능력 공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담 셜리가 이야기한 어인섬 멸망 예언. 어인섬 최고의 점술가 마담 셜리는 루피가 어인섬을 멸망시킬 것이라며 기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루피는 어떠한 이유로 어인섬을 멸망시키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하이웨스트로 하늘섬에 가는 방법. 하늘섬에서 관폴은 록업스트림으로 올라온 밀짚모자 일당을 보며 하이웨스트로 하늘섬에 오는 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루트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건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스의 정체. 하늘섬에서 숭배하고 있는 모형 바스. 그 모습이 세계정부 이무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과연 바스와 이무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마의 삼각지대 괴물. 스릴러바크에서 안개 속 거대한 그림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그림자에 대한 정체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리브가 언급한 그분. 샤본디제도부터 루피를 쫓아온 카리브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시라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카리브는 드레이크에게 잡혀 와노쿠니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 사왕 카이도를 잡는 과정에서 쏠쏠하게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고대병기 플루톤이 와노쿠니에 있다는 걸 몰래 엿들은 이후 또다시 그분에게 고대병기 포세이돈과 플루톤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해적단의 배를 타고 와노쿠니에서 빠져나와 에그헤드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대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카리브는 오르성의 정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샤본디제도에 등장했던 카리브는 일회용 캐릭으로 생각하던 인물인데 온갖 대사건에 연루되면서 고대병기 정보를 모두 알게 만들었는지 의문이고 카리브의 그분의 정체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크로코다일의 약점. 임펠다운에서 이반코프는 크로코다일의 약점을 안다며 그를 해방시켜 전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남자 크로코다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키노의 남편. 원피스 1화부터 등장한 캐릭터 중 현재까지 종종 나오는 마키노. 그녀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데리고 있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피스 완결이 나오기 전까지 풀리게 될 111개 떡밥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떡밥 그리고 예상하고 있는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